자, 이 시간에는 Simplicity IWO, IWO 기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WO에 앞서서 DRS 아시죠? DRS. DRS는 VM웨어 기술입니다. VM웨어 기술. DRS는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개의 호스트 박스에서 가동 중인 VM들이 어때요? CPU 메모리가 적은 쪽, 부하가 적은 쪽으로 자동으로 부하가 많은 호스트에 있는 VM들이 이동하는 그런 자동으로 이동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중에 자동으로 V모션이 일어나는데 어디 쪽으로? 부하가 없는 쪽을 찾아서 가는 기능이 DR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부하가 없는 쪽. 어떤 부하? CPU 메모리 파워가 없는 쪽으로 가는 게 DRS입니다. 그럼 방금 스토리지 쪽은 생각하지 않고 가는 거죠. DRS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죠. VM웨어에서는 초창기에는. 왜? 센스토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LUN들을 센스토리지에서 모든 호스트들이 다 공유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센이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DRS는 기본적으로 1세대 DRS는 CPU 메모리만 가지고 캘큘레이션을 해서 VM들을 이동해주는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로 VM웨어가 이제 어때요? 스토리지 DRS라는 이제 기능을 이제 또 추가를 해서 어때요? 센 스토리지 구간에서도 스토리지 레이턴시가 적은 또는 티어링이 좋은 쪽으로 스토리지까지 계산을 해서 넘어가는 기술이 스토리지 DR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센 스토리지가 아닌 HCI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센이 없죠. 데이터가 어디가 있어요? 단독 박스에 있죠. 단독 박스에 있는 로컬 디스크에 어때요? 여기에 VM이 떠 있는 거죠. 이거를 어때요? 모아서 또는 복제해서 각각 HCI 벤더마다 본인들의 기술을 통해서 어때요? VM들을 만들어주고 프로비저닝을 해주는 기능이죠. 센이 없다는 거죠, 결국. 자, 센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가능하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센이 없는 시절에 다스였잖아요. 다스 다이렉트로 이렇게 여기에 VM 뜨면 가장 좋죠. 근데 어때요? 죽으면 이 VM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공유 스토리지를 써서 이쪽에서 쓸 수 있게끔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또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온 기술이 센 스토리지죠. 그래서 지금 HCI 상황에서는 센이 없습니다. 센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스처럼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바로 데이터 로컬리티입니다. 내가 있는 디스크에 VM을 띄우면 여기에서만 읽어오면 가장 효과가 뛰어나겠죠. 왜? 네트워크도 안 타고 밖으로 나가지가 않잖아요. 외부 세계로. 내 시스템 버스에 붙어있는 어때요? 스커지나 레이드 컨트롤러를 통해서 바로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IO가 좋은 게 없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IWO는 뭐냐? DRS 플러스 데이터 로컬리티입니다. 이 두 개를 포함한 기능이 IW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RS는 어디에서? VM웨어에서. 데이터 로컬리티는 누가 알아요? 심플리비티가 알고 있는 거죠. VM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래서 DRS가 더 힘이 세요. VM웨어가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자, VM웨어가 더 셉니까? 심플리비티가 더 셉니까? 네, 당연히 심플리비티가 더 셉니다. 왜? VM웨어는 데이터 로컬리티를 볼 수가 없어요. 심플리비티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심플리비티는 DRS를 생각하고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만든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리비티는 DRS도 쳐다볼 수 있고요. 당연히 데이터 로컬리티도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움직이느냐? VM을 CPU 메모리가 없는 쪽으로 VM을 비제하지 않는 쪽으로 VM을 옮길 건데 그 중에 데이터도 내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가겠다. 그게 IW입니다. 인텔리전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그래서 VM웨어 DRS하고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데모 환경에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IWO에 앞서서 데이터 로컬리티, 심플리비티 데이터 로컬리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로컬리티. 데이터 로컬리티가 과연 뭐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로컬 디스크에 자기 VM이 있는 쪽에서 VM이 뜨면 가장 좋다. 자, 그래서 VM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vCenter에서 어때요? 예를 들어서 1호기에다가 vCenter에서 VM 1번을 만들어라. vCenter에서 하죠. 예.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이제 vCenter 뷰죠. vCenter 뷰. 여기 이쪽은 자, 여기는 자, vCenter에서 만들었죠. vCenter. vCenter에서 VM 1번을 1호기에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선택해서 특정 호스트를. 그러면 심플리비티가 어떻게 하느냐? 1호기 VM을 1호기에서 만들으라고 하네. 그러면 나의 데이터는 1호기에 있으면 가장 좋겠네. 그래서 VM 01을 1호기에다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때요? 심플리비티는 완전한 VM에 대한 두벌 복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죠. 그래서 어때요? 페더레이션 네트워크를 타고 2호기에다가 지금 박스는 2개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결정됐죠. 2호기에다가 똑같이 VM01을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데이터. 예. 데이터. 예. 그럼 얘가 어때요? 예. 두 벌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어때요? 데이터 로컬리티가 뭐예요? 내가 데이터가 있는 쪽에서 VM이 뜨는 거. 지금 VM이 어디 떠 있죠? 1호기에 떠 있죠. 1호기에. 여기에. 그럼 어때요? 두 벌이 있지만 1호기에서 IO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1호기에 있는 VM이 IO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프라이머리 VM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때요? IO가 떨어지면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복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세컨더리 레플리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레플리카, 세컨더리 레플리카라고 합니다. 투노드 환경입니다. 예. 투노드 환경에서는 어때요? 내가 아닌 상대방이 결정돼 있죠.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2호기로 VM이 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이번에는 2호기에다가 VM 한번 만들 거예요. 자, vCenter에서 2호기에다가 VM 2번을 만듭니다. VM 2번을 만들면 어때요? VM 2번 2호기에다가 당연히 데이터를 만들죠. VM 2호기 데이터를 동시에 VM SVT 01에도 노드 1번에도 VM 2번을 만들죠. 예. 자동입니다. 자동. 예. 얘를 클릭하자 하는 순간 이 모든 게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예. 그런데 방향은 뭐예요? VM 2번이 어디에 있어요? 호스트 2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당연히 P가 되는 거고 이게 프라이머리 레플리카, 세컨더리 레플리카. 그래서 IO가 떨어지면 어때요? PSS로 실시간 두벌 복제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로컬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CPU가 있는 쪽. 그래서 심플리비티에서는 CPU 호스트라고 합니다. 자, VM 이 그림에서 질문합니다. 이 그림에서 VM 1번의 CPU 호스트는 누군가요? SVT 01이 되는 거죠. vCenter에서 볼 때 VM이 1번에 있어요, 지금. 1번 호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죠. 밑에 두벌 복제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1번에 있는 VM 1번으로 데이터가 라이팅이 되는 거죠. 리드도 1번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 아무튼 그 박스에서 내가 있는 CPU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일으키려다, IO를 일으키려다. 그게 데이터 로컬리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1호기가 죽어 보여요. 1호기가 다운된대요. 1호기가. 자, 1호기가 죽었어요. 1호기가 죽었어. 갑자기 확 죽었대요. 그럼 VM의 IO가 어때요? VM IO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확 죽었어요. 그럼 뭐가 작동하죠? VM에요 HA가 작동하죠. 호스트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자, VM 1번이 이쪽으로 V모션이 되죠. V모션이. 자, VM 1번이 이제 이쪽에 뜨는 겁니다. 이제.
VM01이. 자, VM01이 이쪽에 뜨게끔 하는 데까지만 VM웨어가 해요. 예. 그러면 심플리비티는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 그랬죠. VM1번이 1호기에 있었는데 VM2번으로 1번이 죽어서 2번으로 HA 기능에 의해서 리스타트가 됐네. 심플리비티가 보고 VM2번에 VM01 데이터 있었네. 근데 얘가 세컨더리였네 기존에. 1번이 죽었지. 얘를 프라이머리로 올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S가 P로 됩니다. 전환됩니다. VM02는 뭐예요? VM02는 어때요? 원래부터 SVT02에서 동작하고 있었죠. 프라이머리로.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변치 않고 계속 IO가 떨어지는 거고요. 예. VM1번은 심플리비티가 데이터 로컬리티에 의해서 기존의 S를 P로 바꾸는 그래서 IO를 떨어뜨리는 2호기에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시츄에이션이면 어때요? VM152가 죽으면 당연히 V센터에서 알람이 떨어졌겠죠. 1호기에 있는 VM들이 2호기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 VM 1번과 2번에 공사장 마크 워닝이 뜨죠. 워닝이 뭐라고 뜨니까요? HA가 뭐에? VM의 HA가 지금 깨졌다. HA 지금 싱크가 되고 있지 않다. 왜? 당연하죠. 나 2대 있었는데 한 대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VM의 HA는 더 이상 동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얼럿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때요? 다시 올라와 1호기가. 1호기가 다시 올라온대요. 다시 1호기가 자 다시 한번 자 1호기가 다시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데이터는 가지고 있었죠. 원래부터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있죠. VM1번, VM2번. 그리고 어때요? 위쪽에는 인스턴스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2호기에만 있는 거죠. 2호기에만 여기. 자, 얘가 올라오자마자 누가 알아요? 네. VM에는 올라오든 말든이에요. 올라오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 VM 2개만 띄우고 계속 IO만 액세스하면 되지. 근데 심플리비티가 보고 가만두지 않죠. HA 깨졌었는데 VM 1호기 올라왔네. 야, 너 지금 방금 죽는 동안 한 10분 동안 다운돼 있었는데 10분 동안 내가 IO가 이만큼 바뀌었어. 이 델타 분만큼 IO가 변경됐어. 그러니까 너 받아가. 그러면서 자동으로 어때요? 심플리비티 02에서 1호기로 이 VM 1번과 2번에 대한 VM에 대한 HA 싱크가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복제가. 네. 왜? 두벌 복제니까. 항상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두 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VM이 호스트가 자동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은 손을 하나도 안 대도 심플리비티가 알아서 싱크를 하더라. 그러면서 어때요? VM에 대한 HA 싱크가 끝나는 순간 VM 1번과 VM 2번의 공사장 마크가 없어지면서 어때요? 녹색 그린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데이터의 로컬리티예요. 심플리비티 데이터의 로컬리티. 예. 어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VM이 생성된 노드에서 프라이머리 레플리카가 생성이 되더라. 그리고 동시에 세컨더리 레플리카도 생성이 되더라. 그리고 어때요? VM에 대한 복제는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더리로 레플리카가 복제가 자동으로 되더라. 실시간으로. 자, 노드 한 대가 죽으면 2호기에서 VM웨어 HA가 동작을 해서 VM웨어가 죽은 VM들을 다시 리스타트를 하더라. 그러면 그 리스타트된 VM들은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레플리카가 되더라. 죽어있는 노드가 다시 올라오면 프라이머리 레플리카에서 자동으로 심플리비티가 알고 살아있는 동안 변경된 데이터를 보내더라. 싱크를 하더라. 요게 VM 심플리비티의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가장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데이터 로컬리티. 내가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V모션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사실 투노드에서는
상대방이 결정돼 있죠, 이미. 예.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내가 죽으면. 그래서 IWO, DRS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IWO는 3노드 이상에서 3노드 이상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노드 이상에서 3노드에서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노드가 세대죠. 예, 노드 세대인 상황에서 한번 과정을 해볼게요. 자, VM 1번 만들었어요. 1호기에서 그러면 어때요? 1호기는 무조건 생기죠, 데이터가. 예, VM 01에 대한 데이터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 다음 2호기에 생길까요? 3호기에 생길까요? 예, 심플리비티 마음입니다. 예, 심플리비티가 보고 마음대로 분산 배치를 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자, 2호기에 예, 아니죠. 돼요? VM 01이 2호기에 리플리카가 있다. 자, P하고 S는 만들어지는 순간에 일단은 어때요? VM 인스턴스를 만들면 만들어진 곳에 무조건 하나를 만들고 내가 아닌 다른 쪽에 만든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 두벌 복제만 하는 겁니다. 두벌 복제를 위한 데이터만 만드는 거고, 자, P와 S의 결정은 언제 하느냐? VM이 켜질 때. 예. VM이 파워 온 되는 순간에 이 P와 S가 결정이 됩니다. 아직 얘가 P인지 얘가 S인지 몰라요. VM이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나는 단순히 덩어리를 1호기와 2호기에 놓고 앞으로 둘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만 되는 거고, 실제 누가 P가 되고 누가 S가 될지는 VM이 켜져 봐야 합니다. 파워온이 되어 봐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파워온을 했어요. 예, 파워온을 하면 어때요? 1호기에 이제 P가 되는 거죠. 이제 P가 그러면 어때요? S. 여기까지는 아직 사실은 잘 몰랐었던 거예요. 1호기에서 만들었을 뿐이지 꼭 1호기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얘가 P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플리비티가 리소스를 상황을 보고 P와 S를 결정을 합니다. 언제? 파워가 켜지는 순간에. 자, 그러면 PS 여기다가 할게요. PS 결정 순간 언제 한다고요? 1번 VM이 파워 온 되는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P와 S죠. 데이터의 덩어리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플레이스먼트. 예. 이거를 잠시만요. 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예.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거냐? 예. 데이터를 어디에 배치할 건지는 플레이스먼트고요. VM을 어디에서 IO를 먼저 일어나게끔 하겠냐라는 게 이제 PS죠. 그래서 1호기에서 V센터에서 1호기에 VM01을 만들었다고 그래도 어때요? 1호기에 데이터는 무조건 생기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아닌 다른 쪽에 데이터를 만드는데 아직 P와 S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파워를 켰을 때 결정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파워를 켰어요. 예를 들어서 파워를 켰고 VM1이 P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때요? 복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자동으로. 2번은 자동으로 S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V센터에서 2호기에 VM02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어때요? 2호기에 VM02 만들면, 자, 2호기에다가 VM01을 만들었어. 그럼 2호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공식은 뭐죠? 2호기에 무조건 만든다. 데이터는. 2호기에서 만들면 2호기에 데이터는 무조건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쪽에 이번에는 3호기에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때요? 아직 파워는 안 켰어요. 자, VM 2번을 파워를 딱 켜는 순간 2번이 또 P가 됐다고 할게요. 3번이 될 수도 있어요. 3번이 P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호기가
P가 됐다. 그럼 여기는 어때요? 복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세컨더리 자동 결정되면서 이렇게 IO가 떨어지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1호기에 어플리케이션에서 IO가 떨어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P와 S까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2호기하고 똑같죠, 로직이.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V모션을 한대. V모션. 고객께서 1호기를 V모션 하고 싶대. V모션. 어디로? 2호기로 매뉴얼로 오른쪽 클릭하고 2호기로 V모션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VM이면은 어때요? 2호기에 여기에 이제 VM 2번이 1번이 올라오는 거죠. VM 1번이 올라와요. 네. VM 1번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P하고 S는? 네. 처음에 그랬죠. CPU가 있는 쪽, CPU 호스트라는 용어를 썼죠. CPU 호스트. 지금 CPU 호스트가 누굽니까? VM1의 CPU 호스트가 SVT02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VM1번이 S가 아니라 P로 자동 전환됩니다. 얘는 S로. 그래서 방향이, 복제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당연하죠. IO가 여기서 떨어지니까. IO가 이쪽에서 떨어지는데 복제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1호기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를 타고 IO가. 여기서 일어나면 가장 좋죠. 로컬에서. 그게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VM이었단에서 V모션이 일어나면 누가 대장을 했죠? 심플리비티가 그 위에서 VM 1호기가 1호기에서 뜨고 있었는데 2호기로 V모션 했네요. 근데 VM 2호기에도 내 데이터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P로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때요? VM 인스턴스가 이동하자마자 자동으로 P와 S를 체인지하게 됩니다. 네. 요게 데이터 로컬리티예요. 누가 대장? 심플리비티가 이 모든 거를 컨트롤합니다. 예. 자, 심플리비티가 V모션 되고 P와 S에 바뀌는 순간에 모든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책임을 심플리비티가 집니다. 예. 완벽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믿고 쓰셔도 돼요. 예. 자, VM 1호기가 2호기로 마이그레이션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더 자, 이번에는 VM 2호기. 자, VM 2호기가 요거 VM 2호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레플리카가 VM 2호기는 2번과 3번에 있죠. 지금 VM 03이 아니죠. VM 02죠. 02번, 01번.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VM 02는 일어나고 있어요. 자, VM 02가 VM 03으로 V모션 되면 방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S가 P로 바뀌면서 잘 돌아가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 VM 01을 VM 01로 V모션을 해버렸대요. VM 01이 VM 02가 1호기로 보냈대. 1호기로 여기에다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심플리비티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때요? 얘만 심플리비티가 패스가 옵티마이즈 되어 있지 않다. not optimized. not optimized 됐다. 패스가. 무슨 패스? 내 거 VM 지금 어디가 있어요? 2호기. P 여기 있잖아요. 예. 나 원래 2호기가 P에 있었는데 왜 VM 호스트 1번으로 보내세요? 저 이제 IO를 호스트 1번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2번을 통해서 다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프락시 IO를 타요. 그러니까 지금 VM 1번에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성능에. 그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패스 is not. 예. 그래서 어때요? 다시 2호 아무튼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손을 안 대면. 예. 이게 이제 IWO가 동작을 안 하면 안 키면 여기까지 상황입니다. 예. 조종을 안 해요. 심플리비티가. 패스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조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IW를 키잖아요. enable을 딱 한 상태에서 VM 2번이 똑같은 VM 1번으로 보내면, 이렇게 보내면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알고 있는데 액션까지 가요. 자, IWO가 enable 되어 있으면 액션을 해요. 액션을. 자, disable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니터링만 합니다. 모니터링만. 알람만 줘요. 알람만. 나 패스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나 V모션 시켜달라. 라고 이제 공고만 하는 겁니다. 자, 액션을 어떻게 취해요? 이리 보냈잖아요. 패스가 여기 있잖아요. 프라이머리가 2호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롤백 됩니다. 롤백. 자동으로. 자동으로 패스가 가장 좋은 쪽으로 다시 롤백 됩니다. P가 있는 자리로. 또는 어때요? CPU 메모리가 비지하면 CPU 메모리 3호기로 갈 수도 있어요. 3호기로. 그러면서 여기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는 P가 되고 S가 되고. 이게 IW입니다. 자, IW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DRS 플러스, DRS는 뭘 봐? CPU 메모리가 바쁘지 않는 쪽. 그 다음에 어때요? 로컬리티. 데이터 로컬리티를 쳐다보면서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먼저 가려고 룰이 정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그 다음에 CPU 메모리가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봐볼게요. 자, 이제 룰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다시 최종 정리. 자, 세대 SVT 01 2호기 3호기. 자, 1호기 여기 있다 그랬어요. 2호기 여기 있다 그랬어요. 자, 데이터는 여기 있대요. 2호기 데이터는 여기 있대요. S. 여기에 VM 2호기도 있대요. P. 여기는 뭐예요? 2호기에 S가. 이렇게 방향, 이렇게 방향. 자, 요 상태에서, IW를 enable 빵 하잖아요? 그러면 심플리비트가 룰을 만듭니다. 룰을. DRS 룰을 만들어요. 결국은 DRS 룰. 룰을 만드는데 지금 두 개를 만들겠죠. VM이 두 대니까. 자, 룰을 만드는데 VM이 두 개에서 룰을 만드는 게 두 개 되는 게 아니고요. 경우의 수가 두 개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룰. 무슨 룰? 어때요? VM 1번에 대해서 봐보죠. VM 1번은 데이터가 어디가 있어요? VM 1번. 어때요? SVT 1호기하고 2호기 있죠. SVT 01, SVT 02. VM 1번아, 너 V모션 할 때 무조건 예외 없이 1번 아니면 2번으로만 너는 V모션 해라. 여기 안에서만 놀아라. 3번으로 절대 가지 말거라. 왜? 거기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룰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또 룰이 또 하나 있죠. 이번에는 VM02. 야, VM02는 어디가 있니? VM02 여기하고 여기. 자, SVT 02하고 SVT 3. 2번과 3번 노드에만 데이터가 있으니 너 V모션 할 때 무조건 2번과 3번으로만 가능하면 가라. 무조건. 가능하면이 아니라 여기밖에 너는 못 간다. 그 중에 CPU하고 메모리 적은 쪽으로 가라. 방금 뭐가 그랬어요? 데이터 로컬리티를 먼저 우선순위. 그 다음에 2번이 DRS예요. CPU 메모리 적은 쪽이에요. 무조건 먼저는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먼저 갑니다. 가려고 해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1호기는 못 가요. 여기 3호기는 못 가요. 무조건. 그 중에 둘 중에 어디로 갈지는 뭐요? CPU 메모리를 그 다음에 쳐다봅니다. 요게 이제 DRS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W를 키게 되면 어때요? 데이터와 로컬리티와 CPU 메모리가 있는 쪽으로 자동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WO는 또 하나의 막강한 기능이 있어요. IWO는 뭐가 있죠? 자, 방금 말한 거 데이터 로컬리티를 확보해주고 DRS 기능 해주죠. 마지막 오토 리발란스를 해줍니다. 요건 뭐냐? 자, 지금 3호기에는 지금 2호기는 어때요? 데이터 2개 들어가 있죠. 1호기 하나죠. 3호기 하나예요. 자, VM이 1호기하고 2호기에서만 계속 생성돼 가지고 어때요? 여기에서만 데이터가 쭉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3호기는 놀고 있죠. 3호기는 놀고 있어. 얘네들만 막 쌓여 밑에. 그럼 어때요? 풀 나겠죠. 풀. 로컬 디스크가 풀 나잖아요. 여기는 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플리비티가 당연히 이것도 핸들링을 하겠죠. 캐패시티. 데이터가 유즈드 캐패시티에 대한 밸런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룰셋이 있어요. 오토 밸런싱을 하는 또 내부적인 알고리즘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좀 몇 가지가 돼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캐패시티죠. 캐패시티가 뭐 50% 이상 될 때, 뭐 IO가 얼마 될 때, 레이턴시가 얼마 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VM의 데이터를 무브합니다. 이 인스턴스를 무브하는 게 아니고요. VM의 인스턴스를 무브하는 거는 vCenter에서 하는 v모션이고, 이 VM에 대한 P나 S에 대한 데이터 덩어리를 움직이는 거를 어때요? 오토 리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 오토 리밸런스까지 얘도 무조건 켜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오토 리밸런스는 IW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디폴트로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IW 기능은 없더라도 이런 캐패시티가 풀날 일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 실시간으로 이 S를 쪽으로 옮겨줍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옮기는 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백엔드에서 비지하지 않는 시간에 아이드라는 시간에 자동으로 이러이러한 룰셋에 의해서 하나씩 옮기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가 줄어들고 여기는 데이터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캐패시티 용량을 분산시키는 기능이 오토 리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플리비티가 데이터를 어떻게 최적화하고 플레이스먼트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가상 머신에 대한 DRS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걸 모든 거를 생각을 해서 자동으로 해준다 그래서 IWO라고 지칭을 합니다. 인텔리전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자, 여기까지가 심플비티 IWO고요. 실제 이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음 실제 데모에서 구동하는 부분들을 구현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